안녕하세요. 케빈 패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련해서 2차 전지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댓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확실히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 정도로 많고 또 생각보다 많이 물리셨구나.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물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이후에 어찌되었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은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 배터리 최종재를 만드는 셀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폭발적으로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재무체크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현재 2차 전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다입니다. 근데 매출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빠르게 올라간 주가는 나중에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가 조금 오버슈팅 되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버슈팅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2차 전지가 너무나도 좋고 이익도 너무나 적립비수로 날 거라는 예상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드리자면 2차 전지는요. 전체 비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굉장히 크다는 게 실적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도요. 원재료 비용은 대표적인 변동비거든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원재료 비용은 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도 변동비,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는 변동비가 그대로 따라오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폭은 생각보다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늘어날 겁니다. 저도 늘어날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났을 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산업은 평균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감가상각비는 고정비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감가상각비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면 감가상각비를 커버할 수 있는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면 거의 대부분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매출의 증가분이. 반도체는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를 원재료를 쓰는데 그 실리콘의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비가 작은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변동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세 가지 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조금 증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기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냥 가볍게 숫자만 한번 훑어볼게요. 매출이 반기 한 17조 5천억 정도 나왔고 매출 원가가 14조 8천억 그리고 뭐 기타 영업수익은 빼겠습니다. 판관비 한 1조 7천억 해서 영업이익은 딱 1조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기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비용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주석에 가셔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한번 저희가 볼 겁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고요. 전체 지금 영업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6개월 동안 얼마를 썼냐면 16조 6천억을 썼습니다. 이 16조 6천억 그 중에서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0조 7천억 정도를 썼죠. 그리고 상품의 매입까지 한번 포함하겠습니다. 상품의 매입 5천억까지 합하면 지금 한 11조 정도를 원재료 비용에다가 투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6조 6천억 중에 11조를 원재료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냐면 거의 70% 정도를 썼네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의 70%가 원재료 비용이니까 매출이 늘어나도 그 매출에 타는 비용, 영업 비용의 70%가 원재료 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이 그대로 따라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내기 위해서는 매출을 정말 폭발적으로 내야 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올해 반기 보고서 6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제가 지금 열었고요. 매출액이 11조 2천억 정도 되네요. 매출 원가가 9조 2천억, 판관비 1조 1천억 해서 영업이익은 8천억 정도 남겼습니다. 그럼 역시 저희가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합한 영업비용에서 원재료 비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살펴봐야겠죠. 비용의 성격을 분류 보시면 전체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합쳐서 전체 영업비용으로 10조 정도 썼습니다. 10조 3천억 정도 썼고요.
그 중에서 원재료 사용액이 지금 10조 4천억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재고자산 변동이라고 해서 3조 7천억 정도가 잡혀 있죠. 그럼 10조에서 그냥 3조 덜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7조 정도를 원재료에 투입을 했네요. 전체 10조 중에서 7조를 원재료에 투입을 했으니까 역시 비중으로 따지면 70% 정도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굉장히 비슷한 수치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말은 역시 삼성 SDI 역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왜? 원재료 비용이 70%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K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온 지금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 손익계산서고요. 6개월 동안 매출이 한 7조 정도 나왔고 매출 원가 6조 8천억 그리고 판관비 8천억 써서 영업 손실이 거의 5천억 가까이 났네요. 3사 중에서 가장 수익성으로는 조금 고전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고 역시 주석에 가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용의 성격별 분류. 지금 올해 6개월 동안 SK온의 전체 영업비용으로 7조 6천억 정도를 썼습니다. 원재료 사용 그리고 상품 매입으로 6조 3천억 썼고 재고자산 변동이 4천억 정도 빠지니까 한 6조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한번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SK온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원재료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한 80% 가까이, 79% 정도 나오거든요. 80% 가까이가 원재료에 투입이 되네요. 그럼 SK온의 다른 두 개 회사들에 비해서도 매출이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은 훨씬 더 더뎌질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세 개 기업이 거의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비용에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2차전지 최종적인 셀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돌려드리면 마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원가에 비해서 판가를 생각보다 많이 높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2차전지는 셀 업체들이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동박 이런 것들을 다른 업체들한테서 사와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양극재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되게 비싸다고요. 양극재 기업들한테서 양극재를 사오는 원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판가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 셀 업체들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판가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원가를 절감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절감하기에는 역시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원재료 비중이 크려면 마진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마진을 내기에 판가와 원가 사이의 스프레드를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밖에 안 났냐면 매출을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을 냅다 짓고 있잖아요. 물론 앞에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것도 있지만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마진을 내던가 규모로 가져가던가 둘 중 하나인데 마진은 낼 수가 없으니까 규모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늘려야 돼요. 매출을 내려면 생산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한 거점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생산량, 캐파시티를 늘려야 되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비교적 보수적인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전 세계 여러 군데다가 짓는 데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2차전지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익을 내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전체 비용에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대로 굉장히 높다. 그 말은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는 변동비가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3사 재무제표를 한번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익 증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를 그냥 무작정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캐파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다가 공장을 짓고 우리 몇 기가와트시라고 하잖아요. 그 기가와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2차전지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내용들까지 잘 숙지를 하고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구조, 실적 구조, 앞으로 이익이 실적이 어느 정도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2차전지를 투자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면서도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강의 찍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